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의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철거했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 베란다의 불법 증축 천장과 벽면의 구조물을 철거한 건데요. 이 시점이 좀 묘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불법 증축 관련 비판이 불거지자 자택의 불법 증축물을 슬그머니 철거한 건데요. 사실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건물의 불법 증축을 어디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립니까? 구청입니다. 그런데 정작 단속을 해야 할 바로 그 구청의 장은 불법 증축 건물을 방치했었다는 게 되죠. 이래서 누가 법과 그에 따른 조례를 지키고 따르려 할까요?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걸 타인에게 권하고 강요하는 것만큼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왔습니다. 이 오프닝을 쓰면서도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자, 서정아님, 웅디 반가워요. 오늘 어디 가요? 이쁘게 입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선숙님께서 웅디 거의 차에서만 듣다가 간만에 사무실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은 사무실에 저밖에 없어서 라디오 완전 크게 틀어놓고 쉬엄쉬엄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행복 이런 거겠죠?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어디 보자. 아까 그 밥 친구 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알겠다. 안송이님께서 오늘도 밥 친구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문자가 참 저는 반갑네요. 저도 그 치료 받고 있을 때 집에 있으면서 밥을 이제 억지로 먹는데 뭔가 입맛이 돌게 하려고 자꾸 뭔가 틀어놨거든요. 그때 봤던 것들 막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봤었는데 그런 밥 친구가 허지웅 쇼가 되고 있다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박유경님, 전지혜님, 정기수님, 이상희님, 최난희님, 손숙경님, 정은하님, 이혜성님, 임다운님, 최유미님,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끝에 그래도 한번 몇 분 더 이름 불러드릴게요. 이 함께 하면서 이름같이 서로 이렇게 부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들과 엔딩송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절기상 대설. 네. 아침에 눈이랑 비가 좀 내렸나요? 우리 서울 쪽에는 비만 살짝 내렸었고 아예 예. 안 내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지방에는 눈이랑 비가 꽤 많이 내린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막 좀 미끄러지고 막 이럴 텐데 아직 그 겨울 대비를 못한 차들도 많아서. 그럼요. 스노우 타이어 좀 갈고 그러면은 많이 나을 텐데 아직 아마 대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눈이 좀 왔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고가 꽤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마스크 벗겠습니다 대 안 됩니다. 네. 예.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대전광역시랑 충청남도에서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벗겠다. 네. 방역당국에서는 아직 안 된다. 네. 예,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벗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예. 네, 지난 2일에 아예 방역 당국에 중대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15일까지 이 실내 마스크 해제하지 않으면 우린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그냥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려는 건가? 이렇게 수근수근 됐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지난 5일에 또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이거 자율화가 바람직합니다. 이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식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안 된다고 한 거죠. 예.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라고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예, 질병관리청에서는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선언 당일에 바로 이제 기자회견 이제 하시면서 이 해제 자체가 물론 차차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거죠. 아니 근데 요즘 한참 코로나 재유행 기사가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겨울이라서 독감. 안 될 텐데요. 독감이랑 겹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이 중대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걸렸던 분들이 지금 다 걸리고 있어서. 저 보세요. 저도 이때까지 잘 버텼는데 한 달 전에 걸렸잖아요.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저의 심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걸리니까 진짜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물론 모든 분들이 힘드셨지만 또 잘 버텼는데 또 다시 재유행 때 걸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12월 6일 어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600여 명이었습니다. 예. 네, 83일 만에 또 새로운 높은 수준의 기록을 한 건데요. 이런 상황인데 해제가 옳으냐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직도 여전히 하루 평균 50여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쓸 사람들은 계속 쓰는 거고 저도 계속 쓸 거고. 저 쓸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나라 차원에서는 실내 마스크도 언젠가를 해제를 하기는 하겠죠. 하기는 할 텐데 뭐 일단은 중대본 측에서는 이 지표에 따르면 정말 빨라도 내년 1월 말쯤은 돼야 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내비친 거지.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 다음 달인데요? 맞아요. 내년 1월이니까 네, 맞아요. 되게 먼 것 같지만 다음 달이군요. 그러니까 빨라도 이제 1월쯤부터 할까 말까인 거다. 이것도 확정은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오는 15일에 이제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해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화를 할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날도 이때부터 해제합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과연 뭐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될지 의무 해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쓸 거예요. 해제가 돼도 우리처럼 쓰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 벗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로또 20주년 가장 많았던 당첨금은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제일 많이? 아니요. 그러니까 로또가 생긴 지가 딱 2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주년 동안에 가장 많은 당첨금도 알아보고 다양한 소식도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이거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참았거든요. 해볼까 말까?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제가 그 인생 운 총량의 법칙을 믿고 있어서. 혹시나 되면은 나의 운이 또 써버리는 거니까. 쓸데없는 데 쓰는 거니까. 나중에 빵 터트려야지. 그래도 큰 돈이 되면 쓸데없는 돈 아니잖아요. 아니야. 내가 벌어서 써야지.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벌어서 써야 잘 써. 맞아요. 이게 주말이 되면은 이 로또 판매하는 곳에 줄을 굉장히 길게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를 하는 건데 이게 딱 20년 전인 2002년 12월 7일에 생겼습니다. 이때 1회차 추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44회차 추첨까지 이루어졌어요. 많이 됐다. 매주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기준으로 지금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분이 무려 7,800여 명. 적지 않습니다. 누가 되는 건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첨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당첨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낮에 되면은 길게 줄을 쭉 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그거 있잖아요. 왜 당첨자 많이 나오는 샵.
맞아. 예, 이게 써져 있잖아요. 신빙성이 있는 건가? 실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일 수가 없다고 해요. 예.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온 곳이 있는데 예. 장소가 아니라 바로 동행복권 인터넷 사이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터넷 판매가 안 됐었는데 2018년 12월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가 가능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간편하다 보니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 1등만 무려 50번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제일 많이 나온 곳. 그렇죠. 그리고 많이 나온 숫자도 있어요. 34번이랑 43번이 총 181번 가장 많이 나온 숫자 두 가지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 바로 2003년 4월 12일 19회차였는데요. 이때 1등이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타가는 거예요? 한 명이 407억 원을 타갔습니다. 진짜 크죠. 반면에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이었는데요. 1등이 무려 30여 명이 나오면서 1인당 400만 원 4억 조금 넘는 금액을 가져갔다고 해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1등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400억, 40억, 4억 뭐 이렇게 꽁돈이 생기면은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좀 그 이야기들 나온 게 있나요? 뭐 에피소드. 이게 한 명이 1등을 7줄 그러니까 7장을 가져간 사례가 있었어요. 나 잘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이 예를 들어 이 40억이에요. 예. 그럼 이 40억 곱하기 7 이걸 한 명이 가져간 거죠. 그걸 내가 번호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개 살 수 있어요? 7장 똑같이 산 거. 여러 개 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대박. 지난 11월이었어요. 진짜 큰 돈이었고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한 분이 7장을 구매를 하셨는데 그게 다 1등이 된 거예요. 와. 근데 일단 인터넷에서 소문으로는 한 부장이 이거를 7장을 사가지고 직원들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 건지 한 명이 다 가져간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장이 부하 직원들한테 7장을 사줬는데 그게 다 됐다라는 게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부장이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한 명이 다 가져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한 명이 다 가져갔다라는 소문이 오히려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연관성은 없겠지만 이 칠곡군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거 럭키 칠곡 포즈 덕분 아니냐. 그러니까 칠곡. 그러니까 칠곡 군수가 이제 그때 이렇게 7이니까 7곡이니까 7이라는 포즈를 항상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럭키한 숫자 7 우리랑 상관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7장이 또 7이잖아요. 그 당첨이 돼가지고 영향받은 거 아니냐 그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이 당첨되면 다 돈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건데 의무도 아니고 예.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등이 됐는데 안 찾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모르고 당첨된 걸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얼마 안 된 일이었거든요. 근데 1등에 당첨이 되셨는데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로또 1등 당첨자 찾습니다라는 게시글들이 많이 돌았지만 결국은 찾아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첨금은 23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한이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지난 9월에 만료가 돼서 찾아가지 못하게 되신 거죠. 아이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신 거죠?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뭐 그런 게 아예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은 끝까지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기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잊어버린 거면 좋겠다. 나중에 알게 되면은 막 땅을 치고. 아니야. 돈은 모르고 살아야 돼. 아니 그래도 만약에 알게 되면. 에이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어디서 나옵니까? 뒤에서 나옵니다. 뒤 로또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오랜만에 숫자로 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주말이 다가오면 혹시 모르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로또 올해로 몇 주년을 맞았을까요? 1번 1주년, 2번 10주년, 3번 20주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스위스로우 김우빈의 스물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20주년이었고요. 우선 선정답자 최유미, 김연서님 두 분 떡볶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0885, 0830 쓰시는 분, 그리고 임종익님 이렇게 세 분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참여 기다려주시고요. 수요일입니다. 초대석 코너 함께하는 날이죠. 현재 독립영화 또 예술영화 쪽 1위를 차지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요정의 주인공 류현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 류현경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광고 듣고 류현경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요정이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현실적인 스토리에 판타지 장르가 섞여 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TV 또 영화를 넘나들며 맹활약 중인 영화 요정의 주인공 유현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과음이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진짜 앞에 7년 정도 네. 앞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보다 그 한 17년 정도 어려지셨어요. 이제 막 아래에서 깨어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어릴 때 이미 노안이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지금이랑 똑같이 정말요? 네. 아, 근데 진짜 출연보다 훨씬 어려지셨는데. 아, 그래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네. 윤혜라님께서 보는 라디오를 보자마자 피부가 배꼽 같으세요. 예뻐요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이경희님은 드라마로 지금 보고 계시나 봐요. 아, 네네네. 이경희님이 드라마 치얼업 잘 보고 있습니다. 류현경 배우님 어제도 TV에서 뵀는데 너무 반가워요. 영화도 꼭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윤올리비아님은 우아함 속에 귀여운 매력을 가진 현경 배우님,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이후로 쪽 좋아하고 있습니다. 때론 당차고 때론 고혹적인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배우님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기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류현경 배우가 가장 저평가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고요. 특히 방자전에서 향단이 연기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류현경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높게 평가받고 계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네. 주십니다. 데뷔 26주년. 네. 26. 이 실화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데뷔했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그때 배역이 김혜수 씨 아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떤 작품? SBS 설날 특집극 곰탕이라고. 곰탕. 거기서 이제 제가 아역이었는데 시집을 가는 강제로 이제 시집을 보내는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가마꾼으로 이제 정우성 선배님이 나오셨고. 가마꾼이 정우성 씨였다고요? 네. 그 이장수 감독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 이제 이 설날 특집극을 하신 거죠. 2부작. 그때 처음으로 데뷔했어요. 그 순간들이 다 너무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요? 네. 막 그때는 좀 신기하고 그랬겠네요. 신기했죠. 다 많은 배우분들과 같이 이제 이 대본 리딩을 할 때부터 그 촬영장에 가기 전부터 가는 길부터 막 다 생생해요. 그때 저희 언니랑 촬영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그 너무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그 같은 작품에 했던 뭐 정우성 씨나 네네. 김혜수 씨나 이분들 만나면은 되게 새롭겠어요. 왜 저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억하겠지. 당연히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만나본 적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는 없고. 네. 근데 아마 당연히 기억할 것 같아요. 이거 유현경 씨가 그때 그 아이라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별명 중에 하나가 다작 요정. 네. 다작 요정. 다작 요정이 이번에 영화 요정을 만난 거네요. 요정
영화 요정의 이야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 요정은 예. 그 호철이라는 인물과 영란이라는 인물이 같이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각각 카페를 운영하다가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오묘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드라마인가요? 장르는? 그쵸. 궁금해지는데 이 어떤 거지? 약간 현실 판타지 같은? 현실 판타지? 네. 맞아요. 판타지 장르가 좀 섞여 있다고 제가 좀 소개를 들었는데. 맞아요. 아마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해지는데. 네. 임복희님께서 류현경 배우님 미모가 그대로시라고. 감사합니다. 영화 찍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요정 기대돼요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 영화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그 김주원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상대역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상대역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합이 잘 맞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너무 잘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촬영해서 둘이 뭐 계산을 하거나 뭔가 뭘 맞춘 게 아닌데 뭔가 합이 잘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오빠랑 같이 나온 장면들이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뭔가 재밌게 했다. 잘 맞는다. 네, 잘 맞는다. 재밌게 잘했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같이 연기했을 때. 그 전에도 늘 상대 배우랑 합이 잘 맞았나요? 네. 그런 복이 좀 있는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근데 금방 다 까먹는 스타일이라가지고. 합은 좋은데 금방 까먹는다. 상대 배우들이 많이 섭섭해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좀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향기. 향기. 사랑해요. 어떤 영화 아이라고. 네, 영화 잘 안 보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평가 안 하고 나서 정말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쉽다. 어떻게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방효빈님께서 네. 마산의 딸 현경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마산의 따님이시군요. 저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6살 때? 3살 때 갔나? 서울로. 어떻게 알지? 마산의 딸인 줄. 저희 친척분 아니세요? 혹시? 방혜빈님 친척분이신가? 친척분이신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상대 배우 복이 많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그 드라마 치얼업 여기에도 이제 그 김신비 씨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합이 또 잘 맞나요? 네, 신비랑 그 요정에서 처음 만났는데 치얼업까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좀 좋았고 치얼업에서는 별로 만나는 장면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이게 막 마주치는 장면은 아닌데. 네, 저는 주로 양동근 오빠랑 같이 촬영을 많이 했고. 네. 봐야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무대 인사도 했어요? 개봉했으면은? 네, 첫날 개봉 집이랑 무대 인사 같이 했는데 너무 막 오랜만에 관객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예. 너무 행복했어요. 많이 벅찼을 것 같아요. 관객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관객분들이? 저희가 첫날 그 옆자리 시사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예. 옆자리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실제로 괜찮다. 같이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그래서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집중 못 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약간 섭섭할 정도로. 전혀 없는 사람. 나 옆에 있는데. 그래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실제로는 막 곤두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표현을 못한 거지. 표현을 못하신 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은 싫어하시겠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곤두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유희님께서 현정 배우님 그동안 많은 배역을 맡으셨는데 실제 성격은 어떤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저요? 근데 사람 성격이라는 게 딱 하나로 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잠깐 왜? 들어오고 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고 나서 MBTI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MBTI 그런 거 안 믿어요 했더니 저한테 그 MBTI를 전파하시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신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MBTI 그 성격 거기 대입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쵸. 예. ENFP예요. ENFP라고 예. 그냥 신난 사람? 신나는 사람. 제가 이름이 류현경이잖아요. 류현경. 마지막에 경사경이 있거든요. 예. 한자가 경사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경사가 나 있는 사람 자체가 근데 오늘은 뭔가 경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신나지? 왜 안 신나지? 모르겠어요. 오늘 왜 안 신나지? 빨리 더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이런 거 많이 읽어드려야겠다. 네네. 유명자님이 류현경 배우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쉬는 날엔 뭐 하시는지 뭐 하면서 쉬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운동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요즘엔 많이 걸어 다니고 혼자 걷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도심을 걸어 다니는. 도심을? 도심 걷는 맛에. 주로 가는 곳이 있나요? 종로도 가고 강남도 가고 막 사람 많은 데를 일부러 걸어 다녀요. 원래는 없는 데를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혼자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그냥 똑같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영화 보고 뭐 책 읽고 이런 게 뭐 온전히 막 되게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그 예술의 피가 끓어오르는 시점인가 보다. 이럴 때 뭐 빵빵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 좀 2부에서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네. 최영수님께서 현경님 자체가 요정이십니다. 어머. 요정 현경. 혹시 영화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나요? 저 사랑하는 남편이랑 꼭 관람하고 싶어서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찍을 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항상 어디에나 요정이 있었구나. 항상 어디에나 우리에게 행운이 있었었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요정의 요정이 그 요정인가요? 그러니까 이 팅커벨 같은 요정?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야? 답답해. 서로의 요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랬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하루하루 나의 오늘 요정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메시지를 또 따라서 본인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5876님께서 현정 배우님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저랑 생일이 같으세요. 3월 10일 미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5876님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미리 이른 축하긴 한데 3월 10 생일이 진짜 많네요. 김현선님께서는 이분도 이제 MBTI 좋아하시는 분. ENFP는 스파크형.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유형이죠. 다채로운 무지개 같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ENFJ 나올 때도 있어요. ENFJ. 그러니까 이 P가 좀 약간 계획적이지 않고 J가 좀 계획적인 스타일인데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되게 오래 하면서 뭔가 그 시간 약속이나 어떤 계획성에 대해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일할 때는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일은 아닌데 제가. 오늘 MBTI 전문가 모시고 말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본인이 기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계획적인 상태에서 기입할 때와 그런 거? 그냥 집에서 늘어져 있을 때 기입하는 거. 근데 보통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 보통 늘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셨어요. 네, 어떻게 인터뷰에서 얘기했구나. 아니 그래요? 독립해 보니까 어때요? 조금 늦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제야 부모님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표정이 진짜 이제야 내 삶을 사는구나.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책 읽거나 이제 영화 볼 때 그 감정들이랑 감성들이 막 확 와닿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심적 변화도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요정 또 치얼업 우리 출연하고 계시는 배우 류현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영화 요정의 주인공 류현경 씨는 이곳의 사장님을 맡아서 역할을 맡아서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주로 커피나 음료를 파는 곳이죠. 엄청 쉽네요. 여긴 어딜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카페, 2번 꽃집, 3번 정육점. 힌트? 힌트요? 노래에 이제 나오는 게 힌트 아닐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어지는 노래. 2부와 3부 사이에 나올 곡이 힌트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라운아이즈의 미드커피 그리고 신해철의 재즈카페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맛에 산다. 오늘 영화 요정의 주인공 배우 류현경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김선영님께서 어디 카페를 가야 현경 요정이 있나요?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게요 하셨고 서정혜님이 독립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부모님도 많이 좋대요? 편하시대요? 네, 너무 좋다고 하시죠. 네. 0202 쓰시는 분께서 내 어깨에 붙은 요정도 빌려드릴게요. 영화 대박 나시고 꼭길만 걸으세요. 빌려드린 요정 마음껏 쓰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6560님이 현경님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고 보라를 켜고 급하게 들어왔다고 주말에 영화 꼭 볼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 듣기 좋다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목소리 좋죠. 또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이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계속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도 연기의 일부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계속 뭔가 가다듬지 않았을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런가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 들으면 되게 좀 딴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그거 다들 그렇대요. 아 그래요? 저도 제 목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남들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김수현님께서 현정님 나오면 기대부터 하게 돼요. 역할을 잘 맡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이든 맛있게 연기하시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자겠죠 당연히. 앞서서 이제 우리 류현경 씨 어린 나이에 데뷔했다는 말씀 이야기 나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드라마로 데뷔를 하신 건데 그 전에 그러면은 연기에 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거의 덕후였는데 어릴 때 그 뮤직 드라마라고 2집 발표하면서 연기를 하시는 그게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분들께서 그때 이재은 언니랑 같이 이재은 언니가 아픈 팬이었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되게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너무 신기하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러면서 뮤직비디오에 그게 연기를 보면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뮤직 드라마였어요. 뮤직 드라마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가 아니었고 그 특종 TV 연애라고 거기에 꼭지 같은 걸로 꼭지 같은 걸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이재은 언니가 그 잡지에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연기학원의 간판 스타 이런.
그럼 여기 가면 서태지 볼 수 있나? 이래가지고 예. 엄마한테 여기 보내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그 연기 학원을 가신 거예요? 네. 대박. 그 옛날에 그 어린이 신문 한 켠에 나오던 네. 광고 나오던. 맞아요. 아 진짜. 거기 가가지고 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예, 예. 언니 오빠들이랑 예. 그때 너무 웃겼죠. 막 어린 애한테 막 독백 어려운 거 막 주시고. 독백을 시켜요 어린애한테? 네. 독백하면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다니고 그때 이제 그리고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 곰탕에 너무 신기하죠. 학원 안 다녔어도 캐스팅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런가요? 이야 대단한데요. 저는 실제로 그 학원을 다녀서 데뷔했다는 분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학원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막 그런 맞아. 세 글자 학원들 많았어요. 그쵸. 예, 그 광고도 많이 있고. 네, 거기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야, 이 놀랍다. 깜짝 놀랐어요. 네. 서태지 씨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을 사랑했죠. 사랑했어요. 네. 뭐 제일 좋아했어요? 저 하여가죠. 하여가? 네, 이 집을 가장 사랑합니다. 불러주셔야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 집에 뭐가 있지? 하여가 말고 부를 만한 게 뭐 있더라? 하여가는 사실 부르기 난해해요. 야, 이 집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에게가 이 집인가? 이 집이죠. 아니, 너에게 이 집이에요? 네. 오, 바로 하시네. 너에게 불러주세요. 너의 부른 걸로 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류현경 씨의 부캐가 바로 감독입니다. 일단 중학교 때 만든 단편 영화가 EBS에서 방영이 됐었고요. 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죠? 그 불협화음이라고 중학교 때 중3 때 비디오반에서 만들었던. 아, 중학생 때 떠올리기 힘든 단어인데 불협화음. 이 화음이 맞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이러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선생님과 부모와 자식과 그 친구들 간의 그런 갈등과 이런 애환을 다룬 왕따인 그 여자 주인공이. 중학생 몇 학년 때? 중3 때. 중3 때. 네네. 대단합니다. 이후로 계속 작품 활동하신 거죠? 연출. 네, 학교를 이제 연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 한양대 연영과 졸업 작품이 네. 날강도. 네, 그렇죠. 이 작품이 이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도 출품이 됐었고. 네네, 너무 감사했어요. 불협화음에 이은 그 날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고치고 싶다.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 아니요. 날강도는 연애를 안 하겠다는 여자와 또 그 썸이 있는 남자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인데. 그 20대 청춘의 허무를 담은. 그렇군요. 제가 제 영화를 평가하면서 청춘의 허무를 다룬. 20대. 그렇지. 허무하지. 지난 일은 다 허무하지. 허무하지. 예. 가수 정인 씨의 뮤직비디오를 또 많이 찍으셨어요. 맞아요.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장마, 극번한 말, 가을 남자. 근데 저 진짜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정인 언니 음악을.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도 계속 들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근데 그 내가 그 사람의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인연이? 어떻게 그때 당시 프로듀서님이 소개를 해줘서 이제 언니랑 그 장마라는 그 뮤직비디오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노래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 목소리가 그 사람을 정말 미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수 본인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래를.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다시 찍으라면 다시 찍고 싶은. 부족해 보이는구나. 네. 너무 이 노래를 살리지 못했다 내가. 며칠 전에도 보고 이거 다시 찍어야겠다. 완벽주의자구만. 그래서 혼자 소소하게 이 다시 찍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 또 찍고 있어요? 네, 혼자 소소하게 정인 씨에게 바치는.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대단합니다. 네. 이 모든 감독들이 이러면 되게 좋겠는데. 네. 이 작품이 완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공포가 좀 들기도 합니다.
에디션이 계속 나오는 거지 매년.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옛날에 찍었으니까 이 장마를 또 다른 버전으로 제가 찍고 또 근데 뭐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공개는 안 해도 되고. 관객은 피곤하지. 공개될 때마다 이제 보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보려고 찍는. 이게 천상 퍼포머이자 퍼포머로 시작했는데 창작자네요. 그래요? 창작에 피가 있네요. 이 배우 중에 연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네 많죠. 또 대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 뭐 비슷한 나이 또래에 연출하는 분들 이렇게 같이 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러나요? 뭐 장르만 로맨스의 조은지 씨, 박정민 씨, 최희서 씨 이분들도 다 이제 연출을 좀 하시는데. 은지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영화에 출연도 했어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너무 잘 통하는 그 이야기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2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또 연기 얘기도 하면서 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뭔가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기 얘기를 하거나 이런 뭐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쑥스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글 쓰고 산 지 한 15년, 17년 돼가는데 글에 대한 얘기하면 쑥스러워요. 제 책에 대한 이게 홍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쑥스러워. 하기 싫어져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냥 쓰는 이렇게 찍을 때나 이게 보여주는 건 쑥스럽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 뭐 연기론에 대한 이야기나 연출을 할 때 창피해?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류현경의 연기론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우리 책과 관련된 라디오 프로를 진행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아까도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참 좋은 게 내가 이제 혼자 마음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하고 보고 이런 책을 많이 또 읽는다고 하셨어요. 많이 읽으세요 요즘도 지금? 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정도로. 이 프로는 언제 진행하셨던 거예요? 작년 제가 이제 공연 렁스라는 연극 공연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았죠. 진행하면서도 너무 좋았구나. 저는 억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야 될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얘기 나눠서 제가 좀 그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제 상태가 상태가 지금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좋죠. 지금 좋죠. 네. 독립해서 더 좋고. 요즘 어떤 책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기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GV 할 때도 계속 그렇고 인터뷰할 때도 왜 그러니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정답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일부인데 제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답처럼 들리는 것 같고 또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수만 가지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냥 보면 느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퀸 메릴이라고 메릴 스트립 이 일대기를 그린 이 연기론가 이거를 다시 집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제 연기관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좀 정립하고 있는 정리해 보려고 하는 메릴 스트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나도 좀 약간 정리가 되더라. 정리를 해야겠다. 정리가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저는 그냥 되는 대로 막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고 현장이 좋고 근데 이제 좀 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없어서 좀 쑥스러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제 너무 일찍 데뷔하고 그러니까 좀 엉뚱하게도 숫기가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엉뚱하게 숫기 없는 거 너무 웃긴다.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를 했는데 숫기가 없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낯가려요 이러면서. 네. 이현영님께서 네. 현경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예술가시네요. 아이고.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드라마 아까 치얼업 말씀드렸는데 네. 곧 방송될 드라마 트롤리. 네네. 트롤리에도 출연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이에요? 아유 진짜 바쁘구나. 어이구, 열심히 살았어요. 이거 맨날 촬영하고 시간 나오면 밖에 나가서 걷고. 아이고 이런. 자, 트롤리 어떤 작품이에요? 과거를 숨긴 채 살던 국회의원 아내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 아이고. 네. 김현주 배우님이랑 또 박희순 배우님 같이 출연했거든요. 국회의원 아내는 아닐 것 같고. 아니죠. 야, 이거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역할이에요? 저 김현주 선배 언니의 동창. 네. 동창인데 제가 3회부터 등장하거든요. 예. 네. 등장해서 보세요. 아, 작품이 많은데 네. 설명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 네.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괴롭혀야지. 자, 곧 최민식, 손석구 주연의 카지노가 등장을 합니다. 공개가 되는데 네네. 여기도 출연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또 어떤 역할입니까? 국세청 조사팀장으로 제가 또 세금 또 걷어드리려고. 아, 잠깐. 최민식 씨랑 손석구 씨 둘 중에 누가 탈세합니까? 알려줘. 탈세는 안 해. 탈세라기보다. 탈세 아니야? 그 저는 초반에만 또 나와가지고 뭐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 민식이 영화. 광고 나갈 때는 네. 이야기 잘하면서 말이야.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의 대명사. 야, 이 정도면 극찬이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을 때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이런 건 부끄럽진 않아요? 네. 아, 그래? 네. 맞는 말이니까. 왜냐면은 실제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저 성실하게. 꾸준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꾸준하게. 그 성실한 삶에 대한 보답으로.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예, 정말 이제 좋아하시는 곡일 거예요. 우리 이제 곧 떠나보내야 할 시간인데. 벌써요? 예. 앞으로 뭐 근시일 안에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 네. 작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딱히 지금 계획은 또 없다. 예. 아이고. 그러면은 당분간은 아까 이제 그 이사 가신 집에서. 네, 매일매일을 재밌게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제 노래 들어주셔서래. 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요정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항상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아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류영영 씨에게 바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들으면서 류영영 씨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936 쓰시는 분, 아내가 오늘 제가 담배를 끊은 지 7년째 되는 날이라고 저녁에 소소한 파티를 하자고 하네요. 아내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자기를 선택한 것과 담배를 끊은 거라면서 이 날을 꼭 챙깁니다. 이래저래 고맙고 감사한 하루를 사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읽다가 잠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0936님께서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을 아내가 지금 결정해 주신 거죠? 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군요. 아무튼 담배를 끊는 건 잘하셨습니다. 백해 모이기죠.
김나혜님께서 저 요즘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일어나서 커피가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식도를 지나 위, 배로 내려갈 때 뭔가 정화가 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거죠. 커피도 적당히 마시고 물도 이제 적당한 온도로 적당히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적당히라는 게 사람마다 또 많이 다르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게 드시는 건 아니죠? 예, 적당한 온도로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7228 쓰시는 분은 저는 50대 중반 남자예요. 꼭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오늘의 딸 조가영의 24번째 생일입니다. 아빠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커요.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해준 게 하나도 없을까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닐걸요? 7228 쓰시는 분의 따님 조가영님 24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버킷햇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698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빌리 조엘의 어네스티 듣고 올게요. 얼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듣고 왔습니다. 자, 이다은님 사연이에요. 회사에 입사한 지 3일 정도 됐습니다. 사회생활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상사가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잔소리를 하시니까 도망갈 곳도 없네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상사가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잔소리를 하진 않는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3일 됐잖아요. 3일 되셨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좀 뭘 좀 많이 배우고 뭘 더 채워서 이 안에서 빨리 적응을 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매진하고 있으면 또 금방 30일 300일 막 갈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니까 내가 막 맥이 빠지고 답답하네. 6082 쓰시는 분 매일 첫차 타고 출근하는 제빵사입니다. 오늘 하늘 보셨나요? 겨울이 되니까 별이 더 가까이 보여요. 웅디는 늦게 출근해서 모르겠어요. 제 소확행이 첫 차를 기다리면서 별자리 찾는 거거든요.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첫 차를 타고 갔던 적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먼저 가서 어차피 이제 마감을 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가서 원고를 쓰려고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많이 가는데 저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자기 바빴어요. 어차피 1시간은 좀 넘게 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야지 하고 갔는데 야, 하늘을 보실 여유가 그 와중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6082 쓰시는 분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정숙님 비닐봉지 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제 남편 어제는 하얀색 비닐봉지를 가슴에 품고 와서 제게 건네며 이거 식기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찐빵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따뜻해서 어디서 샀는데 이렇게 따뜻해? 라고 물었더니 자기 체온이 더해져서 그렇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감동받았어요. 작지만 이런 감동이 종종 있길 바란다 했더니 피시고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어제도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아유, 좋아 보입니다. 부부가 다정하네요. 자, 송미아님, 김금님, 박분건님, 김시영님, 김은민님, 황병율님, 김현숙님, 이성민님, 신정우님, 손민정님 이외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다 함께 해주시고 이름 또 다 같이 한 명 한 명 다 불러드리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에즈원의 Day by Day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역사 속 왕이 계승에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엔딩송이에요. 유명자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초보 운전이라 오늘도 남편을 옆좌석에 태우고 출근했습니다. 언제쯤 아바타를 벗어나서 혼자 운전할 수 있을까요? 옹디는 운전 잘하시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한 6개월까지는 지금 내가 이 도로에서 보이는 차들 중에 제일 운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시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내가 지금 도로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차들 중에 제일 운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전하시면은 늘 운전 잘하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늘 거예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신호 최영균, 저는 허중이었습니다.